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각오를 다진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검찰과 언론에 대한 향후 계획과 작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한 지 1년이 된 날이죠. 앞으로 검찰과 언론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촛불 시민한테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늘 오전에 방금 올려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요약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 검찰의 선배 검사들이 명예로운 퇴임을 한다면서 마치 영웅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SNS에다가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게 왜 좀 이상한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강력한 입장을 이번에 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이번 그 글들을 언론과 검찰과 이런 사람들이 본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한 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죽했을까요?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놨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1년 전 조국 전 장관은 66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법학 교수 시절부터 민정수석까지 거치며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는데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 14일 자리에서 물러났죠.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순간부터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죠.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 기소권을 사용해서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저인망, 별건,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모든 기관은 외과 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지만 검찰만 그걸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허구에 가깝고요. 여러가지 이익에 따라 맹견 혹은 애완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검찰은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고 총 노선을 재설정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차례나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이 바로 그 산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인데요. 이런 점에서 서초동을 가득 채운 촛불 시민 덕분에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게다가 언론은 검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기소도 되기 전부터 조국 전 장관에게 유죄 낙인을 찍었죠. 그 사모펀드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논란을 부추긴 거죠.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조국 일가가 그 펀드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면서 맹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언론, 유튜브 할 것 없이 온갖 허위사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범람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됐고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조국 일가는 멸문지화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고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는데도 일부 세력들은 그걸 두고 비난을 퍼부었죠. 그래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지난 1년간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놨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계속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총 70여 곳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압수수색이 정말 터무니없고 무리하고 어떻게든 별건 수사를 해서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 망신주기를 시켜야겠다, 이런 검찰의 저열한 전략이 제대로 드러났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경원을 비롯해서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패거리, 장모, 김건희, 이런 사람들은 계속 덮어주고 있고 그들한테 이것의 10분의 1만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얼마나 많은 그 범죄 의혹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지는 우리 국민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알 겁니다. 한쪽에서는 실체를 계속 공개해라, 수사 좀 해라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보시다시피 나경원 12차례 고발 내용 친히 저렇게 정리까지 해놨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1차 고발 1년이 다 돼가네요.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전혀 검찰에선 김학의에 대해서 처벌할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우병우는 저렇게 대놓고 팔짱을 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 내부 미래통합당 측에서 비판의 목소리 제대로 낸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패거리, 지금 한동훈을 비롯해서 박찬호 이런 윤석열 패거리들이 최악의 검찰이라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이 윤석열 패거리를 보면서 마치 이렇게 떠나는 검사장들 기죽지 마라, 무슨 영웅이 돼서 명예로운 퇴임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황당해서 저도 글을 남겼는데요. 언론을 보면 목숨 걸고 독재 타도 외치던 86 민주화 세대와 오늘날 청년 세대를 분리시키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다수 청년들은 이거에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이 계속 물어보니까 마치 86세대와 2030 세대 대결 구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심지어 그것도 일부 내용을 과대하게 포장한 결과물입니다. 그럼 문득 언론에 궁금증이 생기죠. 제 식구 감싸기 혜택 누리기 위한 꼼수만 부린 탓에 적폐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선배 검사들의 퇴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영웅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왜 신임 청년 검사들한테 묻지 않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선배 검사들로 인해서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진 신임 검사들까지 전부 적폐 검찰이라고 싸잡혀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진짜 정의를 위해서 검사로서 각오를 다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적더라도 진해완, 서지현,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신임 검사들한테도 마치 영웅처럼 떠나는 선배 검사를 바라보는 소감, 아직 뭘 하지도 않았는데 적폐 검찰로 욕먹는 기분, 향후 저런 검사들처럼 되고 싶나? 이런 걸 물어봐야 정상 아닙니까? 중요한 건 진짜 정의를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해온 586은 꼰대가 돼서 강제로 쫓겨나는 모습을 지금 어디선가 연출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반대로 겉으로 정의만 앞세우고 뒤에선 온갖 껌수를 부리던 그런 사람들은 영웅이 돼서 명예로운 퇴임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또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직도 언론을 절대 진리의 영역처럼 여기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언론개혁이 시급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년이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제 반격의 시간이 제대로 왔기 때문에 이 소식 또한 꾸준히 저는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언론이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일가의 이 팩트조차 제대로 안 전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 각오를 봤을 때 앞으로 엄청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 적폐들 당연히 벌벌 떨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검찰에 망쳐놓은 선배 검사들을 영웅처럼 만드는 언론, 정말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꿈꾸던 이들 당연히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영상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